프라임 리더스에서 알려드리는 빠르게 알아보는 논술 합격의 킥, 경희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리더스 아카데미 이경호입니다. 우선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문제의 경우 과거와 똑같은 정형화된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수험생들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요구사항에 따라 체계적인 답안 구성 연습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제시문에 드러나 있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단기간에 확실히 완성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번 문제의 경우 기준을 토대로 대상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주제와 관련해서 기준과 대상이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기준과 대상이 주제를 중심으로 유사하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되, 기준을 토대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반 대립적인 차이가 있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되, 역시 부정적인 평가, 즉 비판적 평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데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기준을 토대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근거를,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다면 기준을 토대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포인트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라부터 사까지 4개의 제시문을 서로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들이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이 갖는 상반 대립적인 차이가 어떤 비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번 문제를 살펴보면 관연도에 비해 문학 제시문의 비중이 강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학 제시문을 단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 분석의 대상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점 기준에도 드러나 있듯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주제와 관련해서 해당 제시문의 논리적인 의미와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문장화해서 활용하는 연습에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확실한 합격 포인트를 가산점으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번 문제의 경우 기준과 대상이 주제에 관해서 상반 대립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 제시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해야 되는데, 이를 두루뭉실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시문을 따로 각각 비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라사를 근거로 기준 삼아 마바를 비판한다면 마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한계와 문제를, 바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의 근거로 확실하게 강조한 답안을 기술해야 됩니다. 반면 마와 바를 타당한, 정당한 기준 지시문으로 생각했다면 대상이 되는 라사의 문제를 라의 한계와 문제, 사의 한계와 문제를 각각 나누어 비판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제시문들을 두루뭉실하게, 즉 대상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감점을 당하곤 하는데요. 이 점에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확실한 합격 포인트를 가지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2025학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계열 역시 정형화된 질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사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답안의 논리적 구조를 연습하고 각 제시문에 있는 논리적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번 문제의 경우
성균관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 1번 문항과 유사하게 분류 요약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성대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600자 이내의 단문형 답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성대 답안 전개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차이를 강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논지 위주의 답안을 기술하는 것이 분량을 알맞게 조절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2번 문항은 인문계열의 1번과 2번 문항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계열 1번 문항에서 상반 대립적인 입장으로 분류한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기준 삼아 대상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계열 1번 문항과 비슷하게 기준과 대상이 유사하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되 기준의 관점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반 대립적인 차이가 있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되 논리적인 근거를 기준의 관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제시문이 1번 문항에서 분류한 서로 다른 두 입장, 즉 각각 3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된 제시문 세트인 만큼 이 제시문에 드러나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근거로 다면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논리적 유기성을 가지고 활용하는지가 합격을 가르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의 3번 문항을 살펴보면 자료 해석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리논술 문항이 단순히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식을 만들어 계산한 결과물을 가지고 대상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단순 논증형 문제였다면 이제는 자료를 활용하여 두 가지 질문에 답하되 추가적인 수리 문항을 풀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답안으로 구성하여 전개할 수 있는 자료 해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연습,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답안에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정보로서 활용하되 짧고 간단하고 명료한 조리 있는 문장으로 문장화하는 연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수리문항의 마지막 수학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미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함수의 극값을 연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함수의 극값 혹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서 굉장히 애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분의 기본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학습했던 미분의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학 답안, 즉 인문수리 답안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명료하게 수식화하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좌표 평면 또는 도표를 활용하여 내가 분석한 이 수학 문제의 전개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다면 훨씬 큰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답안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수학 문제는 잘 풀지만 이것을 가독성 있는 문장으로 혹은 전개 방식을 활용해서 답안으로 구성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연습장에 끄적끄적 메모하듯 답안을 전개한다면 채점자는 우리 수험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또는 문제 활용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식화, 시각화, 그리고 가독성 있는 답안 전개를 연습해서 채점자 친화적인 친절한 답안을 기술할 수 있다면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의 수리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충분히
합격할 만한 답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프라임 리더스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